안녕하십니까, 박성호입니다. 5월 25일 장강 실업 집단의 CEO 리저쥐는 현재 홍콩은 정치 분란에 처해 있으며 경영 환경이 불투명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홍콩 국안법이 분위기를 안정시키기를 희망한다고 했습니다. 리저쥐는 리카싱의 후계자입니다. 리저쥐 외에도 홍콩의 3대 부동산 거부들 리자제, 고빙린, 정자춘도 국안법을 지지했습니다. 리저쥐와 리자제는 중국 정협의 상임위원입니다. 고빙린은 정협위원, 정자춘은 전 상임위원입니다. 리저쥐는 상임위원이라 베이징 양회에 참가해야 하는데 이번에는 결석했습니다. 5월 20일 홍콩 영일은 헝띠 리자제가 물건을 들다가 골절로 휠체어를 타고 있고 리저쥐는 열이나 결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우한 폐렴으로 홍콩의 대표들은 선전에서 검사를 받고 음성으로 나와야 베이징에 갈 수 있었습니다. 홍콩 영일은 일부 전인대 정협 대표도 결석을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리저쥐는 지난주부터 기침과 열이나 출근을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우한 폐렴 검사도 받지 않았고 의사소견서도 없었습니다. 그저 감기를 핑계로 베이징 양회에 참석하지 않은 겁니다. 올해 91세인 리카싱은 1919년 9월 홍콩 당국과 시위자들에게 자제를 촉구한 바 있습니다. 당시 그가 쓴 시는 외부에서는 홍콩 시위들을 지지하는 것으로 해석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중공 정법위 산하의 위챗 계정과 인민일보의 비판을 받았습니다. 리카싱이 범죄를 부추긴다는 거였습니다. 홍콩 시위는 지나치게 높은 부동산 가격이 초래한 것이니 부동산 거부인 리카싱도 책임이 있다고 중공은 비판했습니다. 이후 홍콩의 4대 부동산 거부 가운데 3명은 연거 후 사회에 농지를 헌납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유독 리카싱만 땅을 내놓지 않다가 10억 홍콩 달러로 중소기업을 돕겠다고 말했습니다. 리카싱과 중국 공산당의 거래는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로부터 많은 득을 봤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 과정에서 중공의 흉포함과 사악함을 알게 됐습니다. 2018년 미국에 망명한 중국의 부호 고원구이는 리카싱의 아들을 납치했던 갱스터 장지창을 체포해 준 것은 장저민으로 장은 그 대가로 5천만 달러를 받았다고 폭로했습니다. 10억 홍콩 달러의 몸값은 공안이 챙겼습니다. 고원구이는 장지창의 쭈하이 부동산은 자신에게 팔았기 때문에 사정을 잘 안다고 말했습니다. 이 사건은 1995년 5월에 발생했습니다. 광시에서 홍콩으로 이주한 납치범 장지창은 리카싱의 장남 리저쥐를 납치했습니다. 장지창은 당초 20억 홍콩 달러의 몸값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리카싱은 그렇게 많은 현금은 당장 마련할 수 없다고 해서 상당한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장지창은 흔쾌하게 몸값을 깎아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는 장강 기관의 주식번호가 1038이니 10억 3,800만 달러를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리카싱은 장이 약속을 어길까 두려워했고 경찰 신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장지창은 몸값을 바꾸는 직접 차를 몰아 리저쥐를 코즈웨이 베이의 한 호텔 입구에 풀어줬습니다. 장과 그의 일당은 하루 만에 10억 홍콩 달러를 벌어 납치범으로서는 기록을 세웠습니다. 고원구에 따르면 이후 리카싱은 장저민을 찾아 장지창을 살해해 악한 기운을 막아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 장저민에게 5천만 홍콩 달러를 줍니다. 장저민은 즉각 장지창을 본토로 유인해 체포하라고 국가안전부에 지시합니다. 홍콩에는 사형이 없기 때문입니다. 1997년 말 장지창은 800kg의 폭약을 산 혐의로 붙잡혀 조사를 받게 되는데 그와 그의 일당들은 본토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장지창과 그의 일당 5명은 1998년 7월 짱먼에서 체포돼 12월에 총살을 당합니다. 고원구에 따르면 장저민이 명령을 내려 갱스터가 체포됐을 때 그들이 소지했던 현금은 모두 공안이 나눠 챙겼습니다. 하지만 리카싱은 이 사건을 계기로 장저민과 급속도로 가까워져 장강실업의 대륙 사업이 아주 순조로워졌다고 합니다. 장저민이 든든하게 뒤를 받쳐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리카싱은 이 납치 사건에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예전에 돈 씀씀이가 검소했던 그가 보디가드 고용에는 돈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 후 그의 호화 저택에는 보디가드와 함께 보안 설비가 엄청나게 불어났습니다. 이번에 리저주가 베이징에 가지 않은 것은 중국 공산당에 홍콩을 팔아넘겼다는 오명을 피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추측을 하는 이가 많습니다. 전인대가 국안법을 통과시켰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일주일이 지난 27일 리카싱은 대공보를 통해 국가가 국가 안전 문제에 대해 고난과 책임이 있으니 다들 왈가왈부할 필요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국안법 통과로 중앙정부가 홍콩에 대한 우려를 완화해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발전에 긍정적인 작용을 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특구 정부도 일국 양제에 대한 홍콩인들의 믿음을 공고하게 하기 위해 국제사회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라고 했습니다. 논조를 보면 중국 공산당에 잘 보이면서 그동안 홍콩에서 쌓은 명성도 잃지 않으려는 의도가 읽혀집니다. 첫 번째, 두 번째 문장과 마지막 세 번째 문장은 내용이 서로 상충됩니다. 언뜻 보면 현자로 보이지만 리카싱 제국의 성장은 중국과의 관계 설정에 힘입은 바 큽니다. 홍콩 비즈니스계에 있어서 그의 상징성과 입지는 대단합니다. 대다수 홍콩 부호들의 풍연계로 적용합니다. 그러나 그의 애매모호한 태도는 역풍을 불러왔습니다. 미 국무장관 폼페오가 이스라엘에 대해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지 말고 태도를 명확히 하라고 강경하게 나가자 그의 이스라엘 사업이 좌초됐습니다. 15억 달러에 달하는 이스라엘 디셀리네이션 플랜트, 담수화 공장 사업에서 거부됐습니다. 이스라엘 중부 소울에게 건설 예정인 담수화 공장은 지중해 물을 끌어들여 연간 2억 큐빅미터의 담수를 생산하는 이스라엘의 젖줄이나 다름없는 설비입니다. 입찰에서 이스라엘 측은 자국의 IDE에 손을 들어줬습니다. 담수화 기술은 중국 제조 2025의 핵심 항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담수화 공장 예정 부지인 소렉 인근에는 미군이 미사일 실험을 하는 공군 기지가 있어 중국의 스파이 위험이 상존한다고 지적되어 왔습니다. 이스라엘은 하이파 항 건설과 운영을 중국 상하이 집단과 협약했습니다. 20억 달러를 제공하고 25년 동안 중국의 운영권도 넘기기로 했는데 미국은 내년까지 이 계약을 파기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벤처 대국입니다. AI와 오토파일럿, 사이버 시큐리티, 의료공학, 우주항공, 무인기, 슈퍼컴퓨터 분야에서 이스라엘과 유태인들이 수많은 원천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그동안 미국을 우회해 이런 기술들을 이스라엘에서 사들이거나 이스라엘 기업의 중국 투자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흡수해왔습니다. 미국은 이스라엘에 대해 중국과 계속 협조하면 중요 군사 정보 공유도 중단할 것이라고 압박했습니다. 미국은 이스라엘의 방산 기술이 중국으로 흘러 들어가는 것을 극도로 경계해왔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이스라엘 공군이 사용하는 크필 전투기입니다. 크필 전투기는 이스라엘이 프랑스 미라지 전투기를 벤치마킹한 기종입니다. 주翼 앞에 보조날개 카나드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은 바로 이 크필을 벤치마킹해 주력 전투기 젠10을 개발해냈습니다. 중국의 신형 스텔스 무인기, 중국판 사이드 와인더로 불리는 필리 8 공대공 미사일, 홍치 9 미사일도 이스라엘의 기술인 것으로 미국은 의심하고 있습니다. 세계는 이미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25일 새벽 시리아를 유린했습니다. 이스라엘의 F-35는 시리아의 개량형 미그 29 6기를 격추시키고 시리아 영공을 무인지경으로 누볐습니다. 러시아제 S-300, S-400 방공미사일도 F-35 앞에서는 무용지물이었습니다. 또 중국의 스텔스기 헌터라고 자랑하던 YJ-27 레이더도 F-35를 포착하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F-35의 공습은 시리아와의 싸움이 아니라 러시아와 중국을 상대로 군사기술력에서 미국의 적수가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과시한 겁니다.
이스라엘은 당연히 미국의 굳건한 동맹국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실리는 실리대로 취한다는 판단에서 중국과 오랫동안 벤처 분야에서 협력해 왔습니다. 이제 미국이 중국에 대해 최대한의 압박을 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스라엘조차도 미국의 의도에 따를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이제 동맹편에 서는 것은 생과 사의 문제입니다. 눈치를 보고 좌고 우면하기에는 국제정세가 위태로우면서도 예상외로 단순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